오늘은 미적분 첫 시간으로 수열의 극한, 특히 수열의 수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시면 첫 번째 개념 열기가 있습니다. 개념 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은 n분의 1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점 A와 B와 C와 D의 1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n에다가 1, 2, 3, 4, 5를 나타내보면, 자, A 좌표는 1을, 여기 1을 대입해주면, 자, 1을 대입해주면 여기가 1, 여기가 A가 되겠죠. A. 아이고, 펜이 너무 그러네. 자, 그 다음, 여기 1, A, 그 다음 2를 대입해주면 2분의 1, 2를 대입해주면 2분의 1이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자, 그 다음 3을 대입해주면 3분의 1, 그럼 3분의 1은 5. 자, 4를 대입해주면 4분의 1, 4분의 1은 0.25니까 한 요정도 반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를 대입해주면 0.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 C, D, E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2번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의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추측해 봅시다. 자, 추측하랍니다. 점점 6을 대입해주면 6분의 1이 되었다가 7분의 1, 8분의 1,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0이라는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에는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어떻게 0에 도달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n에 한없이 가까워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에 간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수열 AN과 여기 BN이 있습니다. 자, A는 2, 2분의 3, 3분의 4 이것들을 쭉 나타내서 일반항을 찾아보니까 n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 BN은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일반항을 찾아보니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일반항을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첫 번째 A는 자,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을 X축은 n, Y축은 an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나타내보면 1을 대입해주면 1, 1을 대입해주면 2, 2를 대입해주니까 2분의 3, 3을 대입해주면 3분의 4 쭉 가서 어디 값이 가까이 가는데, 자, 여기 보면 1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n이라는 값은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2를 대입해주면 2분의 1,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쭉 내려보면 어떻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점점 가게 되면 어느 값이 가까워질까요? 자, 우리 한번, 자, 위의 그림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일반항은 n 플러스 1의 값은 어디에?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BN의 일반항은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0보다 큰 값과 작은 값이 교대로 같아지만 결국은 어디로 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AN이라는 일반항과 BN이라는 일반항은 n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1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찬가지 BN도 0에는 가까워가지만 0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AN과 BN이 1과 0으로 가까이는 가지만 그 값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AN이라는 수열을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때 수열 AN을 우리는 알파에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서 나타내면, 자,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런 무한대라는 것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수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는 어디로 간다? 자, 이거 방금 해보셨죠? 그래프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점점 그 값들이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자, 그 값들을 대입했을 때 어느 값에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자,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n분의 n-1 거듭제곱, n 거듭제곱은 점점 어떻게 1을 대입해주면 뭐 마이너스 1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갔다가 해서 어떻게 그 값은 점점점 작아져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자, 수열 AN이 모든 전선에 대해서 자, AN이 C라는 자, 특정한 상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N이라는 이런 수열이 자, 뭐냐면 1, 첫째 항도 1, 두 번째 항도 1, 세 번째 항도 1 이런 수열 같은 경우 말합니다. 이런 수열도 어디에? 그 값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어디로 간다? 1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an은 곧 c라고 해서 그 c를 그냥 우리 수렴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수열 2n 제곱분의 1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자, n의 값을 항상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수. 자, 그래서 일반항 2n분의 1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라고 했는데, 자, 1을 대입해주면 2분의 1, 2를 대입해주면 4분의 1, 3을 대입해주면 8분의 1, 이래서 가다 보면 그 n이 한없이 커지면 클수록 어디 값이 요 축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0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갈 때 2n 거듭적 2n 제곱분의 1은 어디 답은 얼마다?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3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3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n제곱분 1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1을 대입해주면 1분의 1제곱분 1에서 1, 2를 대입해주면 뭐 4분의 1, 3을 대입해주면 9분의 1, 점점 그 값들이 어디로? 자, 우리가 이런 좌표를 나타내면 1을 대입해주면 뭐 1, 2를 대입해주면 4분의 1, 3 대입해주면 9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에? 그렇죠,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2 빼기 1은 1입니다. 2 빼기 2분의 1은 2분의 3입니다. 2분의 3분의 1은 3분의 이거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한 개씩 대입하다 보면 자, 1을 대표주면 1입니다. 2를 대표주면 뭐 2분의 3. 자, 여기에 2가 있다 합시다. 2분의 3. 3을 대표주면 3분의 5. 그런데 자, 이거 해보면 어디에?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 값을 대입할 때마다 어디에? 이렇게 점점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2는 될 수는 없지만 어느 값에? 그렇죠, 이 값에 점점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값은 극한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4번 1 플러스 3n분의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1을 대입해주면 자, 여기 1이 있고 여기에 뭐 여기에 2가 있다고 합시다. 자, 1을 대입하면 자,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 뭐 여기 3분의 4. 자, 2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9분의 1이니까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작겠죠. 자, 3을 대입해주면 1 플러스 27분의 1. 더 작겠네. 자, 그런데 그 값들을 우리가 계산해보면 어떻게 점점점 가까이 합니다. 어디에? 1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약물은 복용 후 매일 몸 안에 있던 양의 50%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한다. 약물 2mg을 복용하고 n일이 지난 후 몸에 남아있는 약물의 양을 a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때 극한값 요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n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과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째 항, 자, 첫 번째 항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항은 당연히 누구로 둔다? 2로 두겠죠. 자, 두 번째 항은 뭐냐면 자, 매일 몸 밖에 50%가 배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용을 2를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자,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얼마?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항은 당연히 두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을 하다 보면
n이란 값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어떻게 된다? 2분의 이거. 자, 이거 2분의 1에 자, n-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자, 2를 우리가 지수로 표현하면 2는 어떻게 됩니까? 2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n-2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n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타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까지 갈 때 n이란 것은 자, 우리가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갈 때 자, 2분의 1의 n-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마찬가지 n의 값에다가 우리가 대입해주면 자, 요때 우리 n은 당연히 어디 붙습니까? 2부터 되겠죠. 그래서 n의 값을 대입해주면 결국 어디로 하나씩 가까이 간다? 0에 하나씩 가까이 가더라. 그래서 요것의 극한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렴 잘 알겠습니까? 자, 수렴이라는 것은 뭐였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해 봅시다. 자, 수열 n이 n에다가 1씩 다시 말해서 1, 2, 3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어디에 어느 특정한 값 알파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지 않고 다른 값으로 또는 엄청나게 커지든지 엄청나게 작아질 때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열 n이 n의 값이 하나씩 커질 때 n이 만약 수렴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수렴하지 않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두 수열을 했습니다. a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 같이 한번 봅시다. a는 자 1을 대입했을 때 1, 2 대입 4, 3, 9, 4, 16, 5, 25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b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2n 제곱. 자, 마찬가지 대입해주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뭐냐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일반항이 n의 제곱이 한없이 커지고 마찬가지 b의 일반항이 마이너스 n 제곱값이 음수값이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짐으로 모두 일정 값에 수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발산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수열 n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도 한없이 커지면 an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이나요? 자, 이걸 해볼까요? 자, 쭉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an을 이렇게 발산이라는 표현. 자, 이것을 우리는 무한대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자, 또 수열 n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자, 표현을 좀 바꿀게요. 자,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것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자, 그냥 플러스면 돼. 양은 무한대지만 요 밑에서는 뭐냐면 자, 이렇게 표현하더라. 자, 무한대 기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네, 무한대 기호 앞에 자, 이런 음의 이것을 우리는 음의 무한대라고 하더라. 자, 위의 것은 양의 무한대, 이것은 음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갈 때 n 제곱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양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는 보통 양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마이너스 2n 제곱은 이것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우리가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수열 n 플러스 2라는 값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n 플러스의 값은 한없이 커집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확인합시다. 자, 2를 대입해주면 3, 2를 대입해주면 4 해서 쭉 가면 5를 대입해주면 7. 그 값이 어떻게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 표현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열 1-n 제곱이라는 값에서 n의 값이 하나씩 커질 때 일반항 1-n 제곱은 값은 음수이므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므로, 자, 절대값이 한없이 커집니다. 어디로? 밑으로 이렇게 한없이 커집니다. 자, 무한대긴 무한대인데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음의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자, 문제 3번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3, 9, 27, 31. 자, 이것의 일반항은 3n입니다. 자, 이 3n은 어떻게 돼? 점점 n의 값이 대입하면, 한없이 대입할수록 그 값은 어디로 간다? 양의 무한대 발산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발산입니다. 발산이고 이것은 무한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2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2n. 이것이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an이라고 두게 되면 이 n은 자, 점점 어디로 갑니까? 그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음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발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까지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 A에 수렴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a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과 1.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홀수항은 마이너스 1, 짝수항은 1. 그래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bn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자, 홀수항은 음수고 짝수항은 양수인데 그 값들이 어떻게 돼? 절대값을 기준으로 따지면 1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항을 우리는 마이너스 1n제곱 곱하기 n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들을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해보면 자, a이라는 수열은 1을 여면 마이너스 1, 2를 여면 1, 3을 여면 마이너스 1, 4를 여면 1, 5를 여면 마이너스 1. 어떻게 됩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홀수항은 마이너스 1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짝수항은 1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a의 수열은 홀수항이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짝수항은 1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렴의 정의를 따졌을 때 뭐냐면 수렴은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어느 값에 일정한 값, 하나의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값이 하나의 값으로 일정한 값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자, bn이라는 수열을 보게 되면 1과 마이너스 1, 2,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 자, 그 값들이 어떻게 된다?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공통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다시 말해서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의 두 수열 an과 bn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자, 수열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지도 않습니다.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지 않습니다. 이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그래서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은 크게 나누면 수렴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발산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진동이라는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발산은 양의 무한대 발산과 음의 무한대 발산, 다시 말해서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수열 n의 수렴과 발산이 있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렴을 할 때는 뭐냐면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n 값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이 n이라는 값에 가게 되면, 알파라는 값에 가게 되면,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게 되면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수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 어디로 간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자,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는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음의 무한대입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마찬가지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수열은 나누면 진동, 수렴과 발산이라는 경우로 나타낼 수 있고, 수렴은 자 특정 하나의 값입니다. 하나의 한 가지 한 개. 자 그 다음 발산은 뭐냐면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 그 다음 진동. 자 진동은 이런 식으로 자 그 값이 어떻게 특정한 값으로 가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 값이 어떻게 돼? 방금처럼 1과 마이너스 1 두 개의 특정 값도 우리가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 4번을 봅시다. 자 문제 4번은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그 수렴하는 극한값을 우리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1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해서 그 일반행은 n 마이너스 10 n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게 되면 자 1을 대입하면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아이고 이거 합니다.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해서 쭉 대입하면 10을 대입해볼까요? 그럼 10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1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값이 어떻게 돼?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음수였지만 어떻게 돼? 그 값이 계속 n의 값을 대입할 때마다 그 값은 한없이 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발산이 되겠습니다. 발산이고 이것은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2번을 보게 되면 n분의 2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1을 대입해주면 자, 여기 다 해볼까? 1을 대입해주면 아이고 다시 자 1을 대입해주면 1분의 2n 플러스 1이니까 3. 그 다음 2를 대입해주면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5. 자 3을 대입해주면 3분의 7. 자, 그 값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4 한번 해볼까? 4를 해주면 4분의 9. 3에서 4분의 9. 4분의 9라는 것은 점점 2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2가 있고 3이 있으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3이었지만, 점점 그 값을 대입하면, 자, 이렇게 해서 그 값이 어떻게 돼? 대입해주면 어디 값이 가까워지더라? 네, 이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2는 될 수는 없지만 그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요것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자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2분의 19 9 2분의 17 그 다음 해서 그 일반항은 10 마이너스 2분의 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 그래프로 우리가 살짝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자 1을 대표했으면 이 첫 장입니다. 2분의 여기가 2분의 19 이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1을 대표해주면 자 9 요거보다 2분의 1 작죠. 자 3 대표해주면 마찬가지 2분의 17 이 9보다는 또 2분의 1 작습니다. 쭉 내려가두면 10이 되려면 20 해볼까? 20 보면 0이 되겠죠. 자 그럼 2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처음에는 양의 수였다가 그 값을 점점점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어떻게 한다? 음으로 가더라. 그래서 n의 값이 하나씩 커지면 클수록 어디로 가더라? 마이너스 무한대. 다시 말해서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발산이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4번 내용 우리가 그래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기 전에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자, 첫 장 1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겠네.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 2를 대입해주면 0이 되겠습니다. 3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4 대입해주면 얼마 될까?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1일 때는 2가 될 거고 아이고 1일 때는 2가 될 거고 2일 때는 0이 될 거고 3일 때는 2가 될 거고 4일 때는 0이 될 거고 자, 그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됩니다. 2와 0과 2와 0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진동이라 했습니다. 진동도 마찬가지 어디에 포함되더라? 네, 발산입니다. 그래서 4번도 발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확실히 알겠습니까? 자, 이런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나타내는 건데, 자, 다음은 각각 만족시키는 수열의 예를 찾아 빈칸에 써놓읍시다. 자, 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열은 뭐냐면, 자, 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렴한데 우리가 아까 했을 때 아까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었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곱하기 N.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동 발산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자, 마이너스 N의 제곱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값을 우리가 수렴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특정한 이 N을 뭘로 바꾸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을 뭐 분수꼴로 n분의 1이라는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겠지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저 0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을 누구로 두게 되면 n분의 1로 두게 되면 이 수열 마이너스 1n제곱 플러스 n분의 1은 수렴하더라. 그래서 n을 n분의 1로 두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봐봐. 마이너스 1n제곱 했을 때, 다시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bn은 발산인데, 방금 했네. 맞죠?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 마이너스 n 곱하기 n을 해주면 뭐합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처음에는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두 번째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자, 홀수항은 음수가 될 거고 짝수항은 짝수항은 양수가 되는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면서 진동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bn은 n. 자,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 2n 제곱분의 1로 둬도 되고, 4n 제곱분의 1,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n이 아니라 2n, 3n 이런 식으로 둬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학용 영역 기르기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실수 전체 집합 정의된 함수 fx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fx는 절대값 x라고 했습니다. 자, 주기가 1인 주기함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1은 a1, f1은 a2, f3은 a3 해서 an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소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각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우선 수열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첫째 항은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첫째 항은 1일 때는 0입니다.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0입니다. 세 번째 항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0입니다. 결국 해보면 이 an 일반항인 것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래서 수열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갈 때 이것은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 함수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를 가질 때 fx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십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것은 수렴하지 않더라.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수열의 극한과,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수열의 극한인 것은 뭐냐면 이 n의 값은 뭡니까?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하지만 함수의 극한에서 x는 뭡니까?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에 의해서 자, 이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 함수의 극한은 뭡니까?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 수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터넷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질문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새겨뒀다가 우리가 개학하는 날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수도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문제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는 수능 특강에 있는 미적분을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열의 극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